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달라. 해당 권고를 받았던 해외 부동산 투자자들의 손실폭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뉴욕 맨해튼에 끝까지 남아있던 JP모건마저 떠나면서 상업용 부동산을 둘러싼 경고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증권사 그리고 고객 사이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밤사이 미국 증시, 다우는 소폭 빠졌고요.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 특이 사항들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뭘 전할까 예. 고민이 많았습니다. 워낙 그 미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대형 임팩트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보통 기다리는 장세 때문에 이슈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오늘 그 새벽 2시서부터 국내 그 보험사라든가 이런 쪽에 미국의 맨하탄에 투자했던 예. 이러한 그 해외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손실이 대폭적으로 발생했다는 뉴스가 새벽 2시부터 나왔거든요. 예. 아마 시청자분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비교적 시간이 좀 경과됐어요. 그래서 최근의 진전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 증시 보면 사실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는 장세, 이 장세인데요. 다우는 그 4만 선 돌파. 이게 에 따라서 이게 상징성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 조정으로 좀 오늘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고요. 나스닥은 엔비디아 실적 기대로 오늘 그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다. 근데 이제 나스닥의 빅테크 업종에서는 상당히 소위 그 디카플링 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아시겠습니다. AI와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은 올랐고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M7에서 떨어졌다 할 만큼 지금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김천 PD께서 엔비디아의 그 가격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가격을 아마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는 예. 오늘은 그것이 피나레다. 947까지 갔죠. 그래서 천슬라가 아니라 천비디아가 나옵니다. 그렇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국내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니까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함께 보여주시죠. 오늘 2% 이상 상승했죠. 그래서 비교적 견실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니 해도 오늘 국제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이란의 그 헬기 폭파 사건이죠. 그렇죠. 결국 라이시 대통령이 이란 내부에서는 국영업체까지 생존해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은 사망 예. 또 내지는 이게 테러에서 죽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래서 급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라이시 이렇게 에브리함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한 게 국제적으로는 가장 큰 뉴스다. 아시겠습니다는 가뜩이나 그 CIP의 맹주가 이란이거든요. 이란, 이라크 같이 겸어서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그 이란의 CIP의 한 맹주에 해당되는 이란의 그 라이시 대통령이 그 죽인다 보니까 중동 정세가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이란 뭐 이런 식이니까 결과적으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요. 예. 다행히 국제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대외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김천 PD께서 중동산 두바이는 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3대 유가 유종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의 그 이렇게 일부 그 이렇게 이란 사태 때문에 국제 유가가 이렇게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시는 시각이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하루에 그 1,300만 물량이 배럴이 돌아가는데요. 예. 그거 폐쇄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이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제 유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이건 비트코인은 뭐 계속 거래되기 때문에 예. 그때마다 스탯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이렇게 원고를 잡을 때 원고를 대체로 한 4시 30분 전에서 만료해가지고 보내주는데요. 예. 그때까지 4월 11일 이후에 비트코인이 장중에 그렇죠. 7만 달러를 육박했습니다. 예, 돌파했습니다. 넘었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마감 지수라고 보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계속 돌아가는 지수니까 6만 9천 정도 되는데요. 오늘 비트코인이 이렇게 7만 달러 재돌파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이 사항들 하나씩 다 살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최근 어떻게 보면 뭐 국제금융의 메카라고 하면은 뉴욕 맨해튼 그리고 월가를 꼽을 수 있겠는데 정작 금융사가 없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네. 오늘 그 아마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그 나올 거예요. 예. 새벽 2시부터 M생명사, 그다음에 뉴욕 그 맨해튼에 투자했던 사실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가장 최후의 보류, 최후의 버팀목은 뉴욕 맨하탄 아니겠습니까? 전 예, 세계 중에서. 예. 그래서 여기에 팍팍 터지냐 보니까 그럼 엣지 이렇게 화재 상사라든가 이런 데선 여기에 투자했던 이런 거에 팍팍 터진다는 소식이 오늘 이렇게 새벽 2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뉴욕 맨하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뉴욕 맨하탄은 세계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최후의 버팀목이고요. 상징이고요.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월스트리트의 이렇게 상징격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의 제1의 메카죠. 제2의 메카는 런던인데, 자 지금 어떠냐? 이게 조성이 1890년대부터 집중 조성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지금의 세계 통화정책 측면에서 팍스 브리테니카, 팍스 예. 아메리카 체제를 뒷받침하는 가장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월가가 시련을 겪는 거죠. 시련을 겪는 게 아시겠습니다는 9/11 사건, 9.12 테러 사건에서 비록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폭발을 당했습니다는 상징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련을 겪으면서 2009년에 리먼 사태 아시겠습니다는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사태 이 3대 실현 사건 때문에 이렇게 사실 월가가 실현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월가의 최장기 집권자가 누구냐? 최장기 집권자 사람이 아니고 금융 사람은 최장기 집권자가 JP모건이죠. JP모건이 최근에 철회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월가에 글로벌 금융사들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텅 빈 월스트리트저널 뭐 이런 식으로 외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1회 이렇게 금융 메카에서 JP모건이 철회돼서 글로벌 금융사의 본거지가 없다. 오늘 시청자분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2의 금융 메카는 아시겠습니다. 런던인데요. 2016년 브렉시트 이후에 주식은 프랑스 파리, 베네딕스 3국으로 그다음에 채권은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하면서 여기도 텅 비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런던의 이렇게 공실률은 지금 한 35% 접근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땅콩 이렇게 주택가가 한때 자랄 때는 이것이 100만 달러까지 육박해서 예. 살 곳이 없으니까 결국 해상변에 강변에 이렇게 선박에서도 그것도 집값이 올라갔었거든요. 뭐 아실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텅 비어가지고 오히려 각종 그 이렇게 주거지가 각종 병리의 온상이 되는 이런 시카 공포가 누적돼서 런던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마찬가지로 맨하탄 중에서 가장 상징격 23번지입니다. 저도 한 6차례 정도 이 정도의 그 상업용부당 저희 이제 연구가 예. 좀 특수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갈 때마다 여기를 좀 짚어보는데요. 정말로 통실을 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월스트리트의 공실률이 지금 25% 육박하고 있습니다. 25% 상당히 되죠. 예, 상당하죠. 이 수준은 임대료를 감안해 볼 때 악순환 구조로 됩니다. 나중에 제가 monthly cost and benefit vicious cycle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때 공실률이 25%면 아직도 버티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 내지는 임대료 이런 거 볼 때 소유주 입장에서 버티기 어려운 구조가 해당되는 것이 공실률 22%입니다. 근데 22% 초원에서 25%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생명사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최후의 맨해탄에 투자했던 상업용 부동산이 팍팍 터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실리콘밸리의 공실률은 30% 정도 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LA 같은 경우도 지금 공실률이 아주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절화가 필요하다.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이걸 나눠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주거용 부동산 괜찮습니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식률이 25%에 육박한다. 가히 정말 충격적인 어떤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대체로 보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예. 사실 코로나 사태부터 어렵게 돼서 2020년 3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사실 그 이렇게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죠. 그렇죠. 그때 이렇게 미국의 그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방은행 사태가 작년 4월에 실리콘밸리 사태를 기록해서 은행을 비롯해서 예. 이 사건이 올해부터까지 누적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뱅코크, 키포크, 코메리카 전부 지방은행 실적들이죠. 예. 근데 최근에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 3월 13일 날 지방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시켰거든요. 이 한 가지. 예. 두 번째는 지금 오늘도 마이클 바라든가 이건 이제 감독 담당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 같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통화정책 부의장이거든요. 예. 요 두 부의장께서 어떠냐? 지금 물가가 잡히긴 하지만 아직도 불안하다. 그래서 금리 너무 빠른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발언이 됐거든요. 그럼 지연급 켜죠. 금리 인하 기대에서 가민한 기대에서 지연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상업용 부동산이 자 주거용 부동산은 CPM 방식. 저도 이제 미국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는 컨스턴트 페이먼트 메커니즘 방식에서 주거용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고정금리제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회계 독립 원칙에서 전부 변동금리가 되거든요. 변동금리가 되니까 직격탄을 맞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죠. 직격탄을 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의 분절화, 주거용 부동산 괜찮은데 상업용 부동산은 안 좋은 상태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종발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이다. 빅테크 기업, 구조용 차원에서 지금 테슬라도 사람을 감축하는 게 연장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편에서는 집중되어 있는 임대료가 집중되어 있는 이런 쪽을 좀 분산화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 디지털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집중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재테크를 하기 위해. 예. 이런 건 누차에 말씀드렸고요. PF의 금융사 문제가 이제는 대선충당 보유가 이렇게 되면서 부동산 헐값 매각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고요. 예.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가 채우게 버티는데요. 이마저도 지금 자구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업용 부동산가 하락, 그다음에 결국 공실률 증대, 그리고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각종 소위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이렇게 금융 상품 이런 것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황이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사실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가 이렇게 가격이 침체돼서는 가장 마지막까지 기대를 갖고 버티겠죠. 그래서 그 상업용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자들이 삼중고가 당하고 있다. 삼중고는 뭐냐? 자, 연간 임대료, 이자, 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건물 청소 그렇거든요. 예. 이 코스트 대비해서 결국 들어오는 수익 이런 걸 보면 결국 비셔스 사이클 지금 소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첫 번째 실현이다. 두 번째는 신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홈리스가 임차인을 쫓겨낸다. 그냥 마약을 한 상업용 부동산의 LA 건물에서 보면 마약을 한 사람들이 저녁 때 되면 때로 물어와서 예. 거기에 마약하고 사람이 그냥 뒤처리가 거치 되는 상태에서 냄새가 펑펑펑하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 임차인도 몰아내고 고객도 몰아내니까 결국에 악순환이 된다. 이게 두 번째 고통이다. 예. 세 번째는 신시카고 공포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상업용 부동산이 범죄 온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게 삼중 고통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구책 강구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임대료 맨 처음에는 좀 마지막까지 버텨보자. 예. 임대료 나가려고 하는 사람 좀 잡아두는 거죠. 잡아두는 게 뭐냐면 시칠리아 섬에서 주거용 부동산이 빈 집으로 되면 각종 범죄 원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1로 주는 겁니다. 홈레스들한테 $1 주는 겁니다. 그러면 홈레스들이 뭐냐? 그 빈 집에서 좀 그 손질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꽃 한 송이 심고 그다음에 창가에서는 유리가 이렇게 걸리지 않더라도 비닐로 좀 하고 예. 이러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주가 됐으니까.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채우까지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이 시티를 $1의 시험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각도고요. 예. 두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을 허물고 이 텐시자는 사회 공공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정부로부터 혜택이 나오고요. 뉴욕시로부터 혜택이 나오고요. 두 예. 번째는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빈 건물이 있으면 대응이 어렵거든요. 쫙 밀어놓으면 언제 필요하면 빨리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쪽이 이렇게 대비하는 쪽에 두 가지 측면. 마지막으로는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선 주거용 부동산 세계 이렇게 젊은이들이 뉴욕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서
개조하는 주거용 부동산 쪽으로 개조하는 양상에서 미국에서 보면 지금 뭐냐면 오늘도 사실 제퍼슨 이렇게 통화정책 부의장께서 임대료 때문에 예. 미국의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은 화랑을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런 쪽으로 개선을 시켜주는 이런 식으로는 세 가지 자구책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최후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들에게 대출했던 은행들의 사정도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끊이질 않고 있네요. 네,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이 예. 임대료 헐값, 박앤세, 그다음에 체육 보호시설으로 변경에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용도 변경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업용에 대출해줬던 은행들도 이렇게 연체율이 팍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연체율이 3배 정도 올라가고요. 은행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 대출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많이 오는 데 있고 금융사 대출 많이 오는 데 있어서 지금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 대출 같은 경우는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화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과정에서 은행 전체적으로는 2배인데요. 2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미국도 은행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많이 한다. 예. 패드맥과 프레드맥 같은 국가의 보증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중 5대도 부동산 대출에서 임대 예대 마진에서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같은 현상이다. 그런데 다만 인베스트 뱅크, 우리는 커머셜 뱅크에 대해 인베스트 뱅크인데 예. 커머셜 뱅크, 인베스트 뱅크 이렇게 구별이 어렵습니다. 국내 그 금융사들이 일부러 해외 그 인베스트 뱅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국의 커머셜 뱅크들 5대 은행도 다 부동산 투자와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도 차이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부동산이 이렇게 악화될 때는 가장 이렇게 한국의 증권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한국의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2시부터 뉴욕의 맨하탄에 투자했던 한국의 생명보험사라든가 이런 데에 대형 손실을 결국 현실화했다는 뉴스들이 좀 터지고 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 부동산 직접 부동산뿐만 아니라 CRE, 즉 부동산 관련된 각종 리츠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 좀 기다려 주십사, 금리 인하가 됩니다, 살아납니다 하는 증권사의 이렇게 고객에 대해서 이렇게 권유와 달리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점처럼 극복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리츠 상품에서 조금 기미를 본다 하더라도 예. 지금 미국의 증권은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이거 대비해 보면 아주 부실한 거거든요. 조금 고개를 숙인다 해서 조금만 기다려. 경제학은 기회비용이 있는 거거든요. 예. 투자는 상대 비교가 있는 거거든요. 증권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무슨 놈을 기다려달리냐? 고객 입장에서는 기다리니까 네 결과가 뭐냐? 지금 뭐냐? 가장 뉴욕의 상징적인 이렇게 맨하탄도 지금 대형 매각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예. 식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각종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사도 지금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는 소식은 아마 홍영거 잘 모르시죠? 우리 1등 증권사도 지금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큰데요. 지금 여기서 대금입니다. 증권사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리스크에 대한 비용이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냐? 리스크 중에 할 것이냐, 조기 매각할 것이냐 하는데 이때는 조기 매각해야 됩니다.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조기 매각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미리 대응한다. 이렇게 해서 국내 증권사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논리를 강화하는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선제 대응에 준용하는데 신용도가 떨어지면 결국 조기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렇죠. 리스크를 좀 비용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시청자분이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더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이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2018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2018년 해외 부동산이 아주 붐을 이뤘죠. 국내 증권사. 예. 그때 상황이요. 방송을 다시 이렇게 재점검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는 그때 한국의 증권사들이 마치 해외 부동산 투자하면 능력이 좋은 것처럼 사람도 능력이 좋고 그래서 국내 금융사들이 증권사를 서로 경쟁해서 가격을 띄어 올려버렸습니다. 예. 이게 그렇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냐 만기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들어갈 때
상장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장할 때 대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마치 뭐 화랑이 IP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화랑을 보여서 예격인 좋죠. 근데 만기 때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 금융사끼리 경쟁해서 사실 해외 부동산 가격이 올렸고요. 또 손실 투자를 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가장 쉬운 게 오피스텔이거든요. 예. 근데 오피스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피스텔이지 않습니까? 상업용 부동산에도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시작이자 하는 것은 미국의 금융사 상업부동산세의 만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기 상환이 2026년까지 2조 달러. 지금 1,370원 정도 되니까 이건 우리 돈으로 보면 2,700조 원. 굉장히 많죠? 예, 그렇죠. 올해만 절반에 해당되는 9,290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는 지금의 환율 기준으로 볼 땐 1,250억 넘습니다. 1,250조 넘습니다. 죄송합니다. 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습니까? 로스켓 경쟁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조기 신용금 떨어지니까 리스크는 어려워. 조달 비용 올라가. 그러니까 어디까? 지금 뭐냐? 빨리 내라이죠. 그러면 헐값 경쟁하지 않습니까? 예. 헐값 경쟁하니까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지죠. 악순환 고리가 상승되는 거죠. 지금의 사태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기를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이 발생한 시점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올린 한 2년 전부터였죠. 국내 금융사가 대응하는 방식에는 혹시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사실은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청자분이. 자, 왜 해외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손실 오면 왜 50% 이상 손실이 나느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 떨어지면 로스컷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50% 이상 손실이 나느냐 하는 그것이 브라질이든 홍콩이든 잘 보십기 바랍니다. 프랑스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전부 40%, 50%, 70%, 90%까지 악화적 나느냐 하는 그는 중순위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 당시에도 뭐 이렇게 금융사 이렇게 CEO랑 다툰 적이 있는데요. 왜 지금 중시하느냐? 만기 때, 자 5년, 6년은 만기 때 우리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권리증을 우리가 얼만큼 빨리 선순위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때 2008년 당시에 해외 부동산 뜰 때 이거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100년, 200년 메이저 플레이이기 때문에 선순위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예. 우리는 전부 쉬운 오피스텔 투자하고 만기 때 뭐냐 중순위 후순위니까 로스코에서 이미 공실률이 25% 30%의 로스코를 하면 이미 가격 하락은 50% 40% 되니까 결과적으로 비용 감산해서 50% 이상 대형 손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면 빨리 대응을 해줘야죠. 예. 투자했다 그러면 50% 손실 나고 이렇게 되면 빨리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빨리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자, 좀 기다리십시오. 미국의 금리가 인하됩니다. 근데 기다려줬더니 어떠냐? 가장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상징적인 사실 그 미국의 맨하탄도 지금 대형 발생해서 오늘 생명사라든가 하는 게 이렇게 현실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뉴욕에서 보면 맨하탄에서 JP 모건다 이런데 골드만삭스라든가 골드만삭스도 한국경제TV에서는 2001년도인가요? 플로리다인가 이쪽으로 떠나갑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기억나시는 분 들었습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에 이해수인가요? 같이 해서 내가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홍해과 바로 직전에. 예. 그래서 그때 전해졌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JP 모건 따라서 월스트리트 스트리트는 완전히 텅 비어 가는데 좀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문제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 봐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는 아닙니다.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4월 위기설도 좀처럼 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레버랜드 사건 벌써 발생한 지 올해 9월이 되면 2년이 됐네요. 예. 지금까지 보면 국내에 이렇게 보면 부도 도미나가 발생하죠. 지금 지번 건설사 연일 도미나 나오고 그것이 전염돼서 중견 부동산까지 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호방건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 대응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호방건설 이게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서 이렇게 택지라든가 이런 걸 잘 미리 잘 하는데요. 오죽 어려웠으면 택지 미리 팔아서 자구책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잘 대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대응이 늦어서 지금 캠코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공적 자금 뭐 2조 이상 마련해가 투입한다 하는데요. 사실상 과거에 IMF 이기치를 이렇게 보면 너무 성급한 공적 투자 이것이 뒤늦게 투여하면
성급한 공적 투자도 문제고 너무 뒤늦은 공적 투자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예. 그다음에 실효성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한군의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 줄입니다는 예. 너무 이창용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물가만 생각해서 매파 기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군의 돈줄을 갖고 있는데요. 왜 물가만 생각합니까? 서민들 생각하고 MZ세대 생각하고 부동산 문제 생각하고 다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너무 미국의 페드 따라가기 식으로 해서 너무 물가만 생각하지 마십사 하는 것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Z세 소상공인 이 부동산 문제 해서 좀 금리 인하 쪽에 전향적으로 좀 가져가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좀 금통이어죠?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형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